황금 장식으로 온몸을 지정하고 금박으로 건축물을 입혔으며 심지어 시기 같은 세상까지 모조리 황금인 도시 벨림 속 황금 땅 엘도라도를 아십니까? 이상향을 빗대어 쓰고 나는 엘도라도. 에스파니아의 모험가들은 아마존 왕전에 이 도시가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에서 18세기 많은 탐험가들도 이곳으로 황금을 찾아 떠났지만 모두 허사였죠. 훗날 엘도라도의 황금 전설은 산악지대에서 볼 수 있는 반짝이는 목마루였다. 스페인의 신대륙 개척을 유도하기 위한 허구였다라는 설들이 있었죠. 21세기 지금도 황금이 있는 엘도라도를 찾아 밀림과 바다를 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전해져 내려오는 보물선의 전설. 산해진 바다 깊숙이 침몰된 보물선은 인류에겐 신화와 같은 존재인데 화려함으로 인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온 보물. 보물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갈망과 도전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리 많지가 않은데 이제부터 숨겨진 엘도라도를 찾아 떠나는 황금 사냥꾼들의 보물 탐험이 시작된다. 뭐야? 예?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전쟁. 수많은 전쟁의 수만큼 가라앉은 산 밖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중에는 보물을 싣고 침몰했다는 소문이 무성한 선박도 많다. 수많은 보물선의 전설, 과연 진실인가? 평생을 보물선을 찾는 데 바쳤다는 남자를 찾아가 봤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제작진의 취재를 강하게 거부하는 남자. 야마시타. 순간 제작진의 눈에 들어온 사진과 글씨들. 한눈에도 야마시타 보물선과 관련된 자료임을 알 수가 있었다. 다시 한번 취재를 시도하는 제작진. 200리처건 이제 우리나라에 침몰한 일본 배들이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그 밑에 들어있는 거는 몇천 땅 되는데 수수께끼 도둑 놈들을 보이지. 내가 이렇게 원본을 갖고 있는데 한 번만 보여줄게. 하나만. 사진은 누가 찍은 건가? 제작진의 끈질긴 설득에 조금 마음을 여는 남자. 자신의 보물 지도를 보여주겠다고 나서는데 이 서류에는 2차 대전 당시 침몰한 일본 군함의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또 하나 극소수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비서. 남자는 그를 토대로 야마시타 보물선을 쫓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야마시타 보물선. 과연 보물은 존재하는 것인가? 제작진은 한반도에 보물선이 있다고 추정되는 세 곳의 정보를 입수했다. 가장 먼저 금괴를 실은 침몰선이 울릉도 앞바다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봤는데 과연 이곳에 보물선은 존재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울릉도 주민에게 보물선에 대해 들을 수가 있었는데 아니 예전에 저도 그 수제가에서 신산에 뭐고 고려자기? 고려자기가 있다. 그만.
아마 그게 꽤 많이 따로 이런 소리 하다가 있습니다. 검은 보화도 있다. 과연 이곳 울릉도 앞바다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소문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법. 이 보물선에 관한 객관적 사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평생을 울릉도에서 살았다는 김기백 계장. 일찍 보물선의 존재에 호기심을 느끼어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었는데 지금 과정을 일기하고 있습니다. 요벤스트 제스키 그 총사령관이 탄 배에 보물이 금화가 있었다는데 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포격을 나서 집중으로. 그 배가 침몰되기 직전에 그 금화를 옮기게 되는데 그 배 중에 하나가 돈스코이호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화를 옮겨 실었다는 돈스코이호가 있었다. 스시마 해전이 있던 1905년 5월 일본 함대에 맞선 러시아 함대는 밀리고 있었다.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더 이상의 공격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보물을 싣고 있는 돈스코이호는 침몰하고 말았다는데 침몰될 때에 서른 병사들이 구명정을 타고 또 타지 못한 병사들은 헤엄쳐 나올 때에 그 동주전자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 동주전자 안에 금화가 가득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홍순칠 의용수배 대장을 했던 그분 할아버지가 그 금화를 받아서 가난했었는데 일제시대 때 굉장히 부자로 살게 됐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현재 돈스코이호의 유일한 증거가 보관되어 있는 울릉도 향토 사료관. 러일 전쟁 당시 의용수비대 대장을 역임했던 홍순칠 씨의 동주전자가 보관되어 있다는데 과연 이 동주전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1905년 그의 조부가 침몰하는 돈스코이호를 발견, 러시아 군인 10여 명을 구해주게 됐다. 이에 금이 든 동주전자를 받게 된 것. 동주전자를 받았다는 주민, 과연 사실일까? 그렇다면 돈스코이호는 어디쯤 가라앉아 있는 것일까? 돈스코이호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 보물선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다. 만나자마자 해상 지도를 펼쳐 보이며 열변을 토하는 그 울릉도 군의원인 배상용 씨는 이번이 세 번째 답사라고 했다. 돈스코이호가 침몰한 곳은 울릉도에서 얼마 멀지 않았는데 자신이 있다는 듯 위치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울릉도 의원. 돈스코이호의 존재를 강하게 믿는 듯했다. 저 중간 지점에서 저쪽에서 이 자리를 봤을 때는 딱 행남정대와 저쪽에 축도 있는 중간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이. 예, 이래 보시면. 해저 깊은 곳 무려 400m의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는 돈스코이호. 그 선박 안에 진짜 황금이 있는지. 하지만 잠수함만이 접근 가능. 결국 황금 여부 확인은 불가했다. 지난 1999년 한 민간 기업이 발굴을 시작한 후 세간에 알려진 돈스코이호. 첫 탐사에서는 자연적인 조건들을 조사한 후 이 자료를 조사하여 잠수정을 이용해 탐사가 시작됐다. 마침내 지난 2003년 5월 잠수정을 이용해 수심 400여 미터에 위치하고 있는 돈스코이호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과연 금은 보화가 이 침몰된 배 안에 있는 것일까? 옛날부터 들었어요. 부자일 수만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나 통닭 것 같은데 그걸 언제 와서 내가 찾아볼 시간 이해가 안 가지. 하지만 울릉도에 묻혀있는 돈스코이호에 다른 시선이 있었다. 울릉도 사람들과는 달리 전혀 다른 의견을 던지는 전문가. 라면은 원래 그런 게 안 씻습니다. 150주원의 금을 상식적으로 전쟁하러 가는데 어떻게 빠질 수도 있는데 거기다 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지난 2004년 인양 작업이 중단되면서 그 존재는 또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보물선 돈스코이호. 과연 보물은 실려 있는지 여부는 풀어나가야 할 미스터리. 지난 2001년 보물 탐사가 허황된 일일 뿐이라는 통념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침몰된 선박에서 다량의 은괴 및 은화를 발굴게 된 것이다. 이 선박이 발견된 위치는 인천시 옹진군 울도 앞바다. 당시 발굴된 유물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 인천시립박물관. 그 당시 선박에서 나왔다는 보물들, 가치를 인정받은 유물 다수를 소장하고 있었다. 주전자, 버클 등의 생활용품은 물론 당시 화폐로 통용되던 동전과 은괴도 진열돼 있는데, 고승호는 1894년 청일전쟁 당시에 청나라 병사 1,400여 명과 군자금, 무기 등을 싣고 중국 천지를 떠나 인천 앞바다로 오다가 일본 함대의 포격을 받아 침몰된 배 이름입니다. 금, 은수저, 은화, 소총, 도자기 조각, 유리 조각 등 모두 6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6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아무도 유물의 유물을 확인하지 못했던 상황. 하지만 1930년대부터 탐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결국 지난 2001년 보물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발굴된 유물의 종류만도 수십 가지. 전쟁 때 사용됐던 군사용품 외에 도자기 등의 유물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유물을 발굴한 사람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과연 바람대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까? 제작진은 인천시립박물관에 의뢰 당시 허가권자와 연락을 시도하는데, 고객님, 지금 받은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하신 후 다시 걸어주시면 나머지 은괴와 허가권자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정말 없다는 게 됐습니다. 돈스코이오, 야마시타오, 고스모, 그리고 수많은 바닷속의 보물선들. 그런데 왜 한반도 인근 해역에는 보물선들이 유난히 많이 잠겨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한중일 동북아 3개국의 무역로로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서해 남해가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닷속 황금을 찾는 사람, 그들의 엘도라도는 하나 허황된 꿈일까요? 아니면 실제를 향한 끝없는 도전일까요? 고승호 유물 발굴 당시 직접 작업에 참여했던 편도영 씨. 30여 년 전 고승호의 은괴가 있음을 확신, 그래서 고승호 발굴 작업을 해오고 있다. 실제로 각종 유물을 발굴하기도 했는데, 그때 그 당시 저희들이 2001년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은 은괴, 은하 각종 그 속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 좋지 않은 투자자 유치 및 주식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못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 역시 무작정 보물선에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 나름의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 과연 이 문서의 정체는 무엇일까? 고승호에 대한 자료는 일본 외교문서, 그 당시 배하고 교전에 붙었을 때 그런 자료 및 도고 헤어트로의 자사전 같은 거, 그리고 각종 일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이 배는 분명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신어져 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금이나 또 이뿐이 아니다. 제작진은 그의 방에서 각종 선박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한국 서해안의 그 선박들의 침몰 위치표입니다. 위치도. 선박들의 침몰 위치도. 여기 입가용 있으시죠? 예,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고승호 발견의 결정적인 증거로 일본 침몰선 지도를 보여주는데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 고승호. 그 침몰 위치.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침몰선의 선박명, 톤수, 선주회사, 종별, 침몰 연월일, 침몰 이후, 침몰 위치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정말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수백 척의 선박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침몰된 선박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일까? 1945년도 8월 15일 날까지 침몰된 배. 저희들이 실제 2001년도, 2002년도에 2년에 거쳐서 저희들이 작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은계, 은하, 마제, 은이 자료와 일치되게 그게 매장 발굴이 됨으로써 이것이 과연 이게 일치되는 것이나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정에서 딱 들어맞았다는 것이죠. 누구나 꿈꿀 수는 있지만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보물. 그렇다면 이것을 가진 자들은 전부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일까? 그들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보물선을 담은 비책. 과연 이 보물지도는 황금을 머금은 비책인 것인가? 제작진은 이 비책에 나와 있는 한 지점에서 누군가 보물선을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 과연 그곳에선 보물선을 발견할 수 있을까?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인지 항구는 분주하기만 한데 현장은 긴장감이 가득하다. 예전에 침몰됐던 2000년대 침몰했던 배 그 탐사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탐사를 하고 있다. 보물선을 찾기 위해 바다로 향하는 탐사팀들. 그 보물선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일까? 아까 동방 영제 문가입니다. 제가 섬에서 약 160m 떨어진 대표하고 드디어 보물선이 있는 지점에 가까워지는 일행. 이번 보물선의 침몰 지점은 유달리 물살이스에서 작업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드디어 탐사팀 보물선을 확인. 다도 환호의 선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수십 년간 잠겨있던 선박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무래도 그 당시 막바지에, 전쟁 막바지에 전쟁 복구비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들을 싣고 하지 않았냐. 허황된 꿈이라고는 하지만 멈추지 않고 탐사 작업을 계속하는 그들. 탐사선과 다도환호를 연결해 부표를 띄운 후 그들은 잠수 작업을 시작하는데 제일 바닥이 약 37m 정도 된다. 우리가 작업하는 그 위치는 한 30m, 32m 정도 거기에서 지금 작업을 해야 된다. 약 35m 위치에 있다. 잠수함만이 탐사가 가능하다는 400m 해저에 있는 돈스코이호에 첨단 장비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과는 달리 40m도 안 되는 수심에서는 손쉽게 유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이렇게 낮은 곳에 위치한 선박에 보물이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 스쿠버 다이버들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꽤 깊은 곳까지 들어간 듯 시야가 흐린데 과연 이들은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수심 몇 미터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지금 현재 수심 게이지는 큐브로 지금 깊은 수심을 찾던 게 40m까지 지금 내려갔었는데 간단한 장비만으로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수심에 있는 보물선. 보물선이 온전하게 보관될 수 있을지도 의문. 수심 400m 지점에 위치해 잠수함으로 접근해야 하는 돈스코이어와 확연히 비교가 되는다. 과연 이 얕은 수심 아래 있는 보물선에 아직도 황금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철행 씨는 보물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 정확한 위치와 장소를 대며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다. 이걸 찍어야 돼. 나는 이제 고등학교 교권 생활 15년이고 나름대로 개인 사업을 하면서 다른 일에는 이런 그 모험적인 일은 전혀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이게 확실하게 그 침몰선이 존재해가지고 있고 뭔가가 감춰져 있지 않냐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1세기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닷속 황금을 찾아 떠나는 트레저 헌터들. 엘도라도는 꿈일 수도 실제일 수도 있다. 그들에게 보물선은 새로운 탐험을 향한 끝낼 수 없는 도전인 것이다. 황금 지도를 그리는 한 권의 책. 그 책 안에는 보물선의 위치가 너무도 상세히 적혀 있었다. 황금 사냥꾼들에겐 비책이라 여기는 이 책의 표지에는 어이없게도 사업계획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작팀조차 취재 도중 이 책을 너무도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한 항만 도시. 이곳 수도원에서 성모 마리아상이 피눈물을 흘리는 신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성당에서도 석고로 된 성모상이 이와 같은 현상을 보였죠.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는 성모상의 피눈물. 이 불가사의한 현상 앞에서 현대과학은 결국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현상들이 오직 신만이 설명할 수 있는 기적인 것일까요? 평화로운 산사, 마음의 안식을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 그런데 이곳에서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좋아하단 말이야. 나무에서 그렇게 끓는다는 것이